안녕하세요. 공주대 김현지 교수입니다. 예. 제 논문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본 유교사의 가치관과 휴머니즘의 명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획된 내용은 결국 유교사회의 가치관에서 휴머니즘이 중요한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인공지능이 이 인간의 역할을 일부분 대신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인간의 그 인간성의 존중 문제, 즉 휴머니즘은 어떻게 그 운명이 정해질까? 좋은 쪽으로 기울어질까? 나쁜 쪽으로 기울어질까? 이런 문제에 착안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 문제의식의 접근, 두 번째는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의 바벨탑, 세 번째는 유교사의 가치관과 인공지능의 설계도, 네 번째는 휴머니즘의 명운과 사회공학적 청사진,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제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의 바벨탑은 결국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다 결국 이제 무너지는 바벨탑 같은 건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기술의 문제점이라든가 여태까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유교사의 가치관과 인공지능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유교사의 가치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한 거죠. 이 자아 실현이 성취되는 과정에 인의 본성, 인간의 그 어진 인의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설계는 어떻게 구상이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휴머니즘 명운과 사회공학적 청사진이라는 것은 결국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그 기능에서 특히 미매 능력을 통해서 어, 휴머니즘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공학적 청사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에서 보면 그 배경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배경이 어떤가. 지금 현재는 지식정보 시대에서 지능정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유산과 역할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IT 단계에서 DT 단계, 그래서 그 디지털, 단순 디지털 수준에서 이제는 뭐야, 데이터 베이스 또 빅데이터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방법론적 발상으로 보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접수적 관계가 뭐냐라든가, 아니면 미매 복제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의 본성과 휴머니즘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서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는 역시 유가사회, 유교사회의 가치관이 뭐냐라는 건데, 유교사회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과 공동체식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인간은 뭐야, 문화적 인간이 되는데, 이 문화적 인간에는 어떤 그 내면에 깊숙이 어떤 생명정신의 어떤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의 전반적인 것은 결론적으로 휴머니즘의 명운에 대한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휴머니즘과 동아시아 휴머니즘, 아니면 동아시아 휴머니즘 안에서도 유교사의 휴머니즘의 명운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의 바벨탑.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특히 철학의 분야가 담당할 과제는 뭐냐, 이런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간의 주체적 사고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적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깊숙이 논의될 수 있고요. 사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관성,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뭡니까? 그 양립 불가능한, 그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면 기계의 인간화와 인간의 기계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경우든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일단 뭐 논의의 시작은 서구의 근대사회 세계관, 서구 근대사회 휴머니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의 보편성, 존엄성 및 그 본성을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 이후에 서구가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인간 사회는 늘 항상 계속 진보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갖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진보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양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오 러다이트 운동에서 보면 이제 과학기술이 고삐 풀린 기술이다. 지멋대로고 이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이 정도로 칭찬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 사이버그적 차원을 보통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일부를 기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문제도 이제 일종의 기계인데, 이 그런 기계에 관련된 휴머니즘을 이제 특별히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계공학적 진화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있고요. 이러한 휴머니즘을 광화된 휴머니즘이다. 강화된 휴머니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화된 휴머니즘 안에는 과학기술적인 인과율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결정론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밈의 메커니즘은 뭐 어떤가? 일단 그 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인공지능은 과학기술의 고도의 지적 회로체로서 인간의 지능처럼 인식, 판단,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등 같은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 행위 등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 제도 등을 습득하는 모방의 방식, 즉 밈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밈의 작동 원리는 생물학적인 학습 능력에서 문화적 전승 능력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고도로 이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러한 문화적인 전승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밈의 생명력은 모방이고, 모방은 문화에서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전달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밈의 작동에는 본성상 상호 이타성의 정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본성 때문에 인공지능은 일종의 유사인격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인격체라는 것은 인간은 보통 이제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은 이제 인격체라고 불리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인격체가 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아니고 인간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사인격체다 이렇게 말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유교사의 가치관과 인공지능의 설계.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특히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망가뜨릴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저의 대답은 이제 분명히 이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서론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아 가치관에서는 이는 먼저 인간 삶의 실제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거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 본질은 이제 역시 휴머니즘이겠죠. 유교사회에서 인간다움의 본령은 생명력의 기제가 작동하는 인의 본성과 관련됩니다. 인의 본성은 생명의 본질로서의 보편성과 이를 구현하는 개별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인의 가치를 가르친다면
개별성은 인의예지의 사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자가 생명의 자율적 율동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다면, 후자는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 삶을 개척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차원에서 보자면 전자는 후자의 실천을 통해서 확충되는 반면에 후자는 전자의 바탕 위에서 확장됩니다. 이러한 인의 양면성을 충족시키는 선의 본성과 양심을 지닌 온전한 본성의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휴머니즘의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의 자아실현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통합적 경계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보통 이제 육아사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문화적 인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문화적 인간은 문화의 전통과 전승의 맥락에서 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 4단에서 작동하고 4단의 연장선상에서 미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발휘됩니다. 성찰과 실천의 과정에서 사덕은 사회공학적으로 미의 복제의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문화를 창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해가는 생명력은 어디 있는가? 유교사회에서 인간은 인의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진화나 발전을 주도해 갑니다. 이러한 인은 인간사에서 미매 방식으로 확충됩니다. 미매 방식은 인간 본성에서 생명력의 이치에 맞게 작동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도덕의 가치론적 목표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휴머니즘 내용과 사회공학적 청사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계는 생명의 자생적 연결망과 그 유기적 흐름이 음양의 알고리즘, 즉 한 번 음이 되면 한 번 양이 되는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 본성으로 결정된다는 결정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음양의 원리가 인간의 내면에서 본성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의 아름다움을 발행하는 데는 사회공학적으로 미매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이치에서 도덕적 가치로 고양되는 경계를 추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인간은 음과 양의 중화의 기제로 작동하는 미매 능력을 통해서 사회적 조정과 통합을 하고 공간과 유대감을 발휘하며 더 나아가서 소통, 공생 및 번영의 지속 가능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는 자아실현, 이거는 바로 이런 가치론적 고양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육아의 가치관 중에 도의의 관문이라든가 인의 도덕적 강령이라든가 경물 지지 같은 것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존재를 지향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미의 능력은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문화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휴머니즘의 명호는 삶이란 통합적 차원, 통합적 지평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접수적 관계에서 휴머니즘은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강화된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고양된 휴머니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내면 세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실현의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휴머니즘의 명운에는 희망 섞인 전망과 의미심장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휴머니즘이 굉장히 낙관적인 거다. 지금 적응을 아직 못해서 그렇지 인간이 인공지능에 적응하게 된다면 인간의 휴머니즘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은 음양의 중화의 기제로 작동하는 밈의 능력을 통해서 사회적 조정과 통합에 따른 공감력과 유대감을 발휘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소통, 공생 및 번영의 지속 가능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의 자아 실현하는 것, 바로 이런 가치론적 고양을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항목인 도의 가문이라든가 인의 도덕적 강령이라든가 경물 취지 등의 가치관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